큐렉소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까요? 2025년 1분기 실적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네, 뭐 숫자는 잘 나왔죠.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인데 특히 그 핵심인 의료 로봇 사업 매출 이게 10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배나 뛰었어요. 네, 그 부분은 확실히 눈에 띄더라고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제 로봇에서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 내내 이 기조가 쭉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더라고요. 이건 뭐 단순한 쇠복, 이걸 넘어서 회사가 아예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글쎄요. 1분기 실적 자체는 뭐 분명 인상적입니다. 매출, 이익 다 좋아진 건 긍정적인데 근데 작년에 그 인도 파트너 문제 때문에 실적이 확 꺾였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랬었죠. 그리고 그 주력 제품 큐비스 조인트요. 인공관절 수술 로봇. 이거 미국 FDA 승인, 그러니까 미국 시장 판매 허가가 생각보다 계속 늦어졌던 거. 이런 걸 벌써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작년 인도 문제는 좀 아팠죠. 근데 다행히 그 문제는 해결됐고 기존 파트너 매출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 또 신규 파트너까지 확보할 계획이라잖아요. 계획이죠, 아직은. 게다가 작년 말에 인도지사 딱 설립해서 이제 현지 관리나 직접 판매까지 강화하고 있으니 인도는 이제 뭐 불안 요인이 아니라 완전 안정적인 성장 발판이 된 셈이죠. 인도 쪽은 좀 나아졌다고 쳐도요. 네. 미국 FDA 승인이 좀 지연된 건 그건 좀 아쉽긴 한데 그 사이에 일본 교세라나 대만, 동남아 같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 엄청 집중했잖아요. 네, 여러 군데 많이 시도하고 있죠. 당장 2분기부터 일본 매출 나올 거 기대하고 있고 멕시코, 브라질 같은 중남미랑 중동 쪽 인허가도 지금 막 진행 중이라서 하분기에는 매출 나오는 나라가 훨씬 많아질 거라니까요. 이건 진짜 글로벌 확장 시작이죠. 근데 그 해외 영토 확장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건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파라과이, 러시아, UAE, 사우디 뭐 엄청 많아요. 네, 많죠. 기회도 많은 거죠. 근데 각 나라 파트너들이 진짜 판매를 잘할 수 있을지, 그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이건 아직 좀 지켜봐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여러 전선의 병력을 너무 분산시키는 것 같아서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큐비스 조인트 FDA 승인 얘기요. 6월에 신청 예정이라지만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 해도 과거의 그 척추 수술 로봇 큐비스 스파인처럼 실제 매출로는 잘 이어질 가능성도 이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니요. 저는 큐비스 조인트는 척추 로봇이랑은 상황이 완전 다르다고 봐요. 어떻게 다른데요? 척추 수술은 워낙 고난도 수술이라 실제 수술 사례 쌓기가 좀 어려웠지만 이 인공관절 수술 로봇은 이미 국내랑 동남아에서 성공적인 수술 사례를 충분히 아주 많이 확보했거든요. 네, 사례는 좀 있죠. 그래서 FDA 승인만 딱 나면 훨씬 빠르게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반기에 유럽 CE 인증, 그러니까 유럽 시장 판매 허가도 기대하고 있고요.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죠. 그리고 큐렉스 로봇만의 확실한 경쟁 우위가 있잖아요. 경쟁사보다 한 1, 2억 원 저렴한 4억에서 5억 원대 가격. 가격은 그렇죠. 싼 편이죠. 그리고 특정 회사 임플란트만 써야 되는 그런 폐쇄형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가 원하는 임플란트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게다가 완전 자동 수술 방식까지. 이건 진짜 특히 가격에 민감하고 선택의 폭을 중시하는 신흥 시장에서는 정말 강력한 매력이 될 거예요. 네, 뭐 가격 경쟁력, 오픈 플랫폼, 완전 자동 방식. 이게 차별점인 건 분명 맞습니다. 신흥 시장 개척에도 유리할 거고요. 하지만 그게 과연 장기적인 해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요? 이 정형외과 로봇 수술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서 보급률이 낮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은 이미 기존 강자들이 딱 버티고 있고요. 신흥 시장에서도 결국엔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경쟁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복광경 로봇 다빈치처럼 아주 비싼 로봇팔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해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 모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수술 도구 같은 소모품 매출은 있겠지만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하고요. 로봇팔 교체 수요가 적다는 건 좀 한계죠. 근데 기술 개발도 엄청 꾸준히 하고 있어요. 큐비스 조인트의 고관절 수술 규모도 지금 추가하고 있고 로봇팔 바꾸거나 부품 국산화 통해서 원가 절감 노력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국내 건강보험 수가 적용도 추진 중이고요. 네, 노력은 하고 있겠죠.
하지만 재무적으로도 이제 안정됐어요. 과거에 그 자금 조달 문제였던 전환사채, 시비 발행이나 유상증자 같은 불안 요인, 이거 다 해소됐고 현재 현금 흐름도 좋아서 성장을 뒷받침할 체력은 이제 충분히 갖췄다고 봐야죠. 수익성 측면은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분기에 로봇 매출이 그렇게 크게 늘었는데도 영업이익률 개선폭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인데요, 뭐. 앞으로 연구개발비나 해외 시장 개척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 수익성이 다시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보통 날씨가 추워지는 하반기에 정형외과 수술이 많아지는 경향, 그 계절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점을 고려하면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약간 주춤할 수도 있어요. 회사가 제시한 연간 매출 900억 원 목표 달성. 글쎄요, 아직 장담하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큐렉소의 기술력, 그리고 이 글로벌 시장을 향한 과감한 도전이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턴어라운드는 정말 분명한 긍정적인 신호예요. 하지만 과거의 경험들 그리고 미래의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조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장의 과정에서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항상 열어둬야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큐렉소가 이 의료 로봇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너무 많을까요? 특히 만약 큐렉소의 그 오픈 플랫폼 전략, 그러니까 어떤 회사 임플란트든 쓸 수 있게 하는 이 전략이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지금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네 로봇에 자기네 임플란트 사용을 거의 강제하는 이 관행에 과연 어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